제 눈앞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져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였냐면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연아입니다. 오늘은 제가 어제 실제로 경험했던 얘기를 여러분들께 좀 해드릴까 합니다. 제가 어제 정확하게는 어제 그저께 순창이라는 곳에 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서 주최하는 중학생들을 상대로 한 통일교육 강연을 맡게 되어서 강연을 내려갔었습니다. 강연을 내려갔다가 거기에서 이제 교육이 끝나고 바로 경상북도 문경으로 넘어왔어요. 문경으로 바로 갔던 이유는 바로 다음날 문경에서 또 다른 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었는데요. 서울에 올라왔다가 내려가는 것보다는 거기에서 바로 여기로 넘어가야겠다 그렇게 판단을 해서 사실은 넘어갔는데 서울에서 순창 내려가는 것보다 더 멀더라고요. 그 키로수는 220km 정도로 비슷하게 나왔는데 문제는 이게 서울에서 순창을 내려가는 고속도로 상황이랑 순창에서 문경으로 넘어가는 고속도로 상황은 많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가는 길에 차도 많이 막혔고 고속도로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국도도 연결되면서 굉장히 많은 트래픽 그러니까 그 차 정체도 많이 됐었고 좀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같은 키로수인데도 불구하고 시간이 거의 1시간을 더 서울에서 순창을 가는 거리보다 더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야지 그렇게 하고 이제 갔습니다. 네, 갔는데 그 학교 강연이 3시부터 시작을 해서 한 4시 20분에 끝났거든요. 그렇게 끝나고 이동을 했는데 숙소도 이제 문경에 다 잡아놨죠. 그러고 갔는데 이게 생각보다 너무 피곤하고 생각보다 너무 먼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다 보니까 하루에 지금 500km 정도 운전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가는 길에 원래는 빨리 갔어야 돼요. 왜냐면 거기 문경에 지금은 좀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데 옛날에 대한민국에서 되게 유명했대요. 거기가 STX라는 그룹에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펜션이 있더라고요. STX 리조트라고. 근데 거기가 여러분 진짜 싼 거예요. 평일이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온천에 들어가서 스파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대시설이 있는 곳이어서 저는 좀 스파를 하고 싶어서 사실은 검색을 하다가 이제 거기가 나왔는데 너무 숙박비가 싼 거예요. 그래서 바로 거기를 예약을 하고 이제 빨리 이동을 하면 9시에 그 스파가 문을 닫으니까 8시가 이제 도착 예정 시간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이동을 해서 스파에 들어갔다가 잠깐이라도 뜨거운 물에 몸을 담궜다가 그러고 자야지 그러고 출발을 했는데 피곤이 너무나도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졸음운전은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잠깐 세워놓고 잠을 잤는데 한 30분 넘게 잔 거예요. 그래서 그 리조트에 도착을 하니까 9시가 거의 다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밥도 못 먹고 쭉 달렸거든요. 밥을 먹어야 되겠는데 그 리조트 안에 식당이 없었고 또 카페가 하나 있었는데 9시면 문을 닫고 그래서 부랴부랴 카페로 내려가서 남아있는 빵을 막 샀어요. 제가 사실 피부 때문에 빵을 먹으면 안 되는데 그렇다고 굶을 순 없잖아요. 배달도 안 된대요. 거기는 산골짜기에 있다 보니까. 그래서 빵을 막 부랴부랴 사서 빵을 막 먹고 또 치킨을 주문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치킨을 막 주문해가지고 이제 먹었어요. 근데 치킨이랑 빵 막 이런 거로만 이제 겨우 때운 거죠. 그러고 잠을 자고 다음날 일어나서 오전 시간에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 수영복을 빌려가지고 스파를 들어갔습니다. 크고 막 이러진 않아요. 근데 너천탕도 있고 생각보다 너무 좋았던 건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2가족 정도가 물놀이를 아이들과 하고 있었고 그리고 저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너무
너무 조용하고 좀 신기했어요. 그리고 노천탕에도 저밖에 없어서 저 혼자 그러고 이제 흰옥기탕, 뭐 허브탕 이런 데 앉아있고, 노천이다 보니까 이렇게 그 산을 마주보면서 단풍을 보면서 이제 물놀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그때 느꼈던 게 해외여행 할 필요가 없겠다. 정말 우리나라에 이렇게 아름다운 것들이 너무 많은데 우리나라도 다 못 돌아보고 진짜 해외여행을 가는구나,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했습니다. 무슨 문경 송내 뭐 이런 그 나물밥집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 나물밥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 나물밥집으로 찍고 숙소에서부터 거기까지 가는 데만 해도 한 40분 걸렸거든요. 근데 그 나물밥집이 제가 가야 되는, 그 강연을 가야 되는 거리랑은 가까웠어요. 그래서 이제 나물밥집으로 가서 밥을 먹으러 이제 그 차를 세워놓고 막 골목골목 이렇게 한옥마을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나물밥집으로 막 가고 있는데 제 눈앞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져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였냐면, 정말 그 집에서 이렇게 선물 받았던 화장품 박스, 뭐 또 뭐 배달로 오는 그런 박스, 그런 것들을 뚜껑과 그 본체를 나눠가지고 그 뚜껑에다가 대봉을 한 6개 넣고, 또 뭐 큰 데다가는 한 12개 넣고, 막 이렇게 해서 하나, 둘, 막 한 10개 좀 안 되게 이렇게 그 독대 같은 걸 이렇게 세워가지고 그 위에다 이렇게 놨더라고요. 그래갖고 거기 박스에다 써놓은 거예요. 5,000원, 10,000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 개 뚝뚝 넣고, 앞에는 심지어 돈통이 있어요. 진짜 이런 박스 돈통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다가 돈을 두고 가세요. 사람이 없고요, 여러분. 돈을 두고 가세요. 그래서 제가 그 안을 들여다보니까 이미 이 안에 1,000원짜리, 막 5,000원짜리, 10,000원짜리 이런 것들이 막 있는 거예요.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그 캔으로 눌러놨어요. 돈을 바람에 날려가지 말라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돈이 밖에 나와 있다니까요. 그것도 이렇게 길에 이렇게 똑하니 넣고, 사람은 없고. 이거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그 한적한 시골 마을에. 그래서 제가 보는데 깜짝 놀란 거예요. 야, 이거 뭐야? 돈을 그냥 마음만 먹으면 집어갈 수 있게끔 그렇게 밖에다 내놓은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자꾸 시청자분들 중에서 이제 몇몇 분들이 국뽕하지 마라 하는데, 여러분, 저희와 같은 북한 이탈 주민들이 얘기하는 게 이 국뽕이 아닙니다. 너무 기가 막혀서 그래요. 그러니까 감이 밖에 나와 있는 것도 기가 막힌 일이지만 사람이 없고 돈을 그냥 두고 가래요. 그러니까 5,000원짜리 사고 싶으면 5,000원 넣고 그 5,000원짜리 대봉 6개 들고 가라는 거예요. 아니, 이게 공산주의 아니고 뭡니까? 너무 기가 막혀서, 야, 이게 이런 데가 있네? 그리고 밥 먹으러 갔어요. 일단 밥 먹으러 가니까 그 식당에 꽤 많은 사람들이 오더라고요. 그 막 나물밥을 먹고 뭐하고 막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와 있는데, 그분들도 이제 오면서 저처럼 똑같이 그 광경을 봤겠죠? 그리고 이제 돌아가시는 길에는 거기를 통해야지만 주차장으로 나갈 수 있거든요. 한옥마을이니까 이렇게 골목이 좁아서 차를 댈 수 있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주차장으로 막 나가는데 제가 그 대봉을 놓고 그냥 지나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건, 제가 지금 이 영상을 촬영하는 이 상황에서 그게 있어야 되는데, 제가 사갖고 오자마자 그 자리에서 2알을 까먹었고요. 올라오면서 2알 까먹고, 올라와서 2개를 앉은 자리에서 다 먹어버렸습니다. 너무 맛있어요, 여러분. 막 이따만한 대봉이었는데, 그거 좀 영상을 찍을 줄 알았으면 여러분 좀 참았다가 먹었으면 좋았을걸. 한 번 입을 대니까 이렇게 빨잖아요. 그러면 이 입으로 그 대봉에 맛있는 그 주스가 쭉, 그것도 다 영상을 찍었어야 되는데 제가 이제야 그게 생각이 났어요. 5,000원짜리를 넣고 이제 그 화장품 박스에 이렇게, 박스는 남았어요, 여러분. 제 박스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바로 이 설화수 화장품 박스에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놔주셨었어요. 이게 지금 물이 나와 있는 게
대복물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 앞에가 이렇게 터져가지고. 이게 얼마나, 이거 봐봐요. 이런 주스가 입안으로 쭉쭉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참지 못하고 사자마자 그 자리에서 두 알을 까먹었고, 또 가서 두 알 까먹고, 와서 두 알 까먹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안 남고, 야, 이게 껍데기만 이렇게. 그래서 이 사장님도 아니죠. 그냥 어떤 한옥집에 할머니가 그러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담아가지고 이렇게 턱 내놓은 거예요. 길바닥에다. 그래서 제가 5,000원을 내고 이거를 들고 와서 이제 먹었습니다. 야, 대한민국이 이런 세상이에요, 여러분. 이런 세상입니다. 정말 너무 깜짝 놀라서 제가, 야, 이거는 컨텐츠 감이다. 왜냐면 이거는 북한뿐만 아니라요, 여러분. 미국에서도 상상 못할 일이고요. 뭐 어느 다른 나라에 가서도 이거 상상 못할 일이에요. 이건 제가 볼 때는 정말 거짓말 안 하고 대한민국 국뽕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만 가능하지 않나, 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밖에다 이렇게 통 내놓고 돈통을 만들어서 여기에다 돈을 두고 가세요. 저는 정말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할 말을. 근데 지금 좀 아쉬운 건, 야, 이거를 거기 있는 걸 다 가져왔어야 되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정말 피곤하게 순창 갔다가 문경 갔다가 막 이러면서 지금 정말 거의가 아니라 진짜 하루도 못 쉬고 그러고 돌아다니고 있는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가 이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힘들다 하면서도 내 일을 할 수 있고, 일한 것만큼의 대가가 뒤따르고, 이런 멋진 세상에서 내가 살고 있구나. 너무나도 감동을 받은 그런 하루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 강연하러 가서도 대학생들이었는데요, 제가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정말 여러분, 대학생활 하기 힘드시죠? 대한민국 경쟁사회라고 해서 정말 여러분들 많이 힘드실 겁니다. 왜? 힘듦이라는 거는 굉장히 상대적인 거기 때문에, 그분들이 북한을 경험한 게 아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어려워요, 정말 뭐 헬조선이에요, 막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분들에게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가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를 막 얘기해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물론 경쟁사회네 뭐네 힘들다 막 하시겠지만 보편적인 걸 봐야 되잖아요. 대한민국은 사람이 굶으면 그럼 보편적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혹시라도 이제 그때 탈북민 모자도 굶어 죽은 일이 있었는데, 그런 일이 있으면 그냥 뉴스마다 그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알게 됩니다. 하지만 북한은 사람이 그렇게 많이 굶어 죽어 나가도 그게 뉴스 한번 타지 않아요. 뉴스는 오로지 우리나라가 제일 살기 좋은 나라고, 우리나라가 살기 좋은 나라인 이유는 김정은 원수님을 모시고 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늘이 내린 김부자를 수령으로 우리의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우리 인민이야말로 이 세계를 통틀어 잘 사는 나라고, 행복한 나라고, 세상에 부러움없는 나라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저에게 그럽니다. 대한민국을 헬조선이라고 하는 젊은 세대들을 제가 혼낸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대한민국에도 어려운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아느냐, 굶어 죽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 줄 아느냐, 그런 사람들에게 그렇게 얘기하면 위로가 안 된다, 이렇게 이제 저한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께도 말씀드렸던 게, 대한민국은 사람이 굶어 죽기가 어려운 곳입니다. 여기는 그냥 정말 막말로 내가 죽지 않으려고 마음만 먹으면 나가서 음식물 쓰레기통만 뒤져도 먹고 살아요. 제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북한은 사람이 살아남기가 어려운 것이고, 대한민국은 죽기가 힘들어요. 왜? 죽으려고 해도 목에다가 허수를 끼워놔가지고 다 생명을 그렇게 살려놓더라고요. 그래서 저나 저희 아버지가 했던 그 옛날에 컨텐츠에서 한번 다뤘었는데, 대한민국은 죽기가 어려운 것이다, 살기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그런데 이런 멋진 대한민국을 굳이 그 대한민국이란 이름을 막 바꿔가면서 헬조선이라고 하면, 저 같은 사람은 이 지금 젊은 세대가 그 몇몇의, 다도 아니에요, 몇몇의 그 젊은 세대가 헬조선이라고 하는 이 멋진 대한민국에 살려고 목숨을 몇 번을 걸어서 여기까지 왔습니까? 그 중에는 막 정말 몇 번씩 되는 북송을 당하고, 이런 멋진 대한민국을
헬조선이라고 부르면 안 되죠. 그래서 제가 그분께 그랬습니다. 다 좋아요. 힘들 수 있어요. 어떤 나라든 어떤 사회든 완벽할 수는 없어요. 그 과정에서 이런 저소득 계층이 나올 수밖에 없고 사회가 덜 봐줘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나올 수밖에는 없다. 하지만 북한은 보편적으로 전체적으로 다 그냥 정부라고 하는 그 독재 체제로부터 피해자들이고 그거에 대해서 누구 하나 말하지 않고 말할 수도 없고 그런 세상과 대한민국과 어떻게 같냐. 그러니까 그럼 오히려 헬조선이란 단어 쓰지 마십시오. 그랬어요 제가. 그래서 제가 너네 헬조선이라고 하는 이 대한민국이 얼마나 살기 좋은 나라인 줄 아느냐. 너네가 헬조선이라고 부를 거면 나랑 같이 위에 잠깐 갔다 오자. 제가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북한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자기네들이 조선이라고 그럽니다. 굳이 대한민국이라는 이 멋진 나라 이름을 조선이라고까지 바꾸고 그 앞에다 지옥이라고 하는 그 영문 헬까지 붙여가면서 헬조선이라고 부를 필요는 없지 않아요? 그냥 대한민국도 아직 개선돼야 될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또 다른 문제죠. 그런데 헬조선이라는 단어를 유행시키듯이 이렇게 써서는 이렇게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저희와 같은 이 34,000명의 탈북민들은요, 이렇게 대한민국에 와서 길바닥에 나와 있는 이 대봉감 그냥 돈 넣고 가져가세요. 아, 제가 정말 울컥하는데요. 이런 멋진 대한민국에서 사니까 국뽕을 안 할래야 안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국뽕이 아닙니다. 제 고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제 영상을 보시면서 너무 국뽕해서 불편하시다 싶으시면 여러분들이 댓글로 남겨주셔도 됩니다. 하지만 저는 제가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순간들이 너무나도 감사해서 얘기 안 할 수가 없네요. 네, 재밌게 시청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여러분 저는 또 행복한 모습으로 여러분 찾아뵐게요. 사랑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